네, 지난 영상에서 이번 물건의 출구 전략은 네 가지로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냥 이대로 사용한다. 두 번째는 침범한 토지의 주변 토지를 매입한다. 세 번째는 내 물건을 주변 토지 침범한 건물 쪽에 다시 판다. 내 걸 파는 거죠. 그 네 번째는 건물을 멸실시키고 내 토지 위에 반듯하게 다시 짓는다. 이 네 가지를 출구 전략으로 제시해 드렸어요. 뭐 이거 말고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큰 맥락은 이렇습니다. 자, 이 물건을 보면은 공매 물건이에요. 공매 물건. 그리고 감정가는 4,938만 4,740원이고요. 이 물건의 주소지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81번지예요. 땅은 약 70평이고 건물은 19.1평. 그리고 제시의 건물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9월 13일 10시부터 9월 14일 5시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입찰이 가능하고요. 다음날 오전 11시경에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매주 10%씩 차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은요. 근저당과 가압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 있어요. 71년도에 40만 원이면 현재 화폐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이 물건은 면적이 다르대요. 현재와. 건축물 대장과 서류상과 현재와 다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군내리 80일 이게 저희 땅이고요. 그러니까 매각 땅 토지고요. 80-1, 82-6 그리고 국유지 도로의 위에 있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본 것은 바로 법정지상권이에요.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다행이죠. 그냥 지로 내면서 가시면 됩니다. 이 건물 상황을 봤을 때 60년 이상 쓸 수 있어요. 자, 이 건물의 소유자, 소유권에 대한 문서는 두 개가 나와 있어요. 81번지 맞죠? 이 소유자는 황땡땡이세요. 1971년 10월 1일 날 접수돼 있죠? 등기원인은 알 수 없어요. 이 앞에 이게 전산 이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산 정리되면서 이렇게 등기가 만들어졌는데 이전에는 한자가 막 들어가 있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폐쇄 등기라고 하는데 옛날 과거 거, 폐쇄된 거. 그 등기를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걸 보시면 돼요. 완도 구내리 81번지. 지금 매각 물건이 주소지예요. 그러니까 황땡땡님이 여기 사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2001년도에 전거 산 곳을 이사 가십니다. 어디로? 이쪽으로 이사 가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건축물 대장입니다. 면적은 이게 서류상의 면적 확인하시면 되고 등기상의 면적과 달라요. 이건 옛날 방식이죠. 옛날 방식. 아무튼 요거라는 거 아시면 되고 이 건물의 소유자는 또 여기 최땡땡으로 나오세요. 1961년도에 소유자 등록을 하셨어요. 언제 만들어졌냐? 사용 승인일이 1961년 1월 2일. 자, 이 건물 누가 졌다? 최땡땡. 최땡땡님이 건물을 지셨어요. 그런데 등기상엔 황땡땡님이 소유자예요. 그럼 이 건물은 누구 거라고요? 이 영상은 제가 요 위에 카드 눌러보시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소유권은 누구? 등기부 등본을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건물은 누구 거? 황땡땡님 거. 이게 정리 안 됐어요. 왜? 여기 보시면 변동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2005, 6년인가 뭐 여기 주기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정리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없어요. 이게 누락된 건지 누락될 수 있어요. 그쵸? 그 세계 토지상이 막 섞여 있으니까 그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전산상에 이게 넘어가지 않았다. 이거는 황땡땡님의 토지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자, 뭐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현재 모습이에요. 제 임장할 때 모습. 여기에 우편함에 지금 사시는 분의 이름이 써 있어요. 제가 지웠는데 여기 최자거든요. 최땡땡님이시거든요. 자, 황땡땡님 집인데 최땡땡님이 사세요. 그럼 최땡땡님이 이사 왔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최땡땡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최땡땡님 같은 친척인가?
의심해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최땡땡님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서 나와요. 2002년 9월 17일 설정계약 근저당 설정했는데 황땡땡님이 채무자예요. 이때는 사시는 곳이 틀려요. 그죠? 틀려요. 근데 근저당 설정권자가 최땡땡님이세요. 건물 지신 분하고는 이름이 다르거든요. 예, 제 추측은 자녀분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분의 주소지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81번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데 살잖아요. 이거 읍내 중심이거든요. 예. 제가 임장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 얻었지만 이분이 아무튼 왔다 갔다 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최땡땡님하고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회행위로 이 가처분이 걸리고 이 저당권이 말소됩니다. 승소해서 예,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빚이 있는 거 이렇게 좀 어떻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 아니면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최땡땡 님의 집안과 황땡땡님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추측해 볼 수 있죠. 근데 제 추측은 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건 추측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완도 군내리의 이 집인데요. 이 집이 경매로 나옵니다. 2006년도에.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바로 여기 보시면 바로 우리 토지를 침범한 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지가 이렇게 침범했잖아요. 이 집이 경매로 팔렸어요. 예, 2007년도에. 그런데 반값에 누가 낙찰받았는데 미납을 했습니다. 왜 미납했을까요? 여러 원인이 있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감정평가서에 나온 건데요. 지금 이게 도로잖아요. 저희가 물건이 이렇게 얹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 토지고, 근데 이게 앞에 게 경매로 팔렸는데 침범한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고 현장에 왔는데 침범한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 이거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거든요. 치명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걸 미납하지 말고 또 해결 방법이 있었을 텐데, 불허가 신청하고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어쨌거나 미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38.89 유찰되니까 2,500만 원에 이걸 사셨고, 이건 나중 얘기지만 다시 팔고 나가십니다. 얼마에? 2년 만에 9,500만 원에 팔고 나가세요. 우와, 2년 만에 7천만 원에 7천만 원의 수익을 가지고 나가셨네요. 이분이 용기 있는 자예요. 하자 있는 물건은 용기 있게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신 거네요. 자, 그렇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침범한 부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모든 걸 알게 됐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소유자가 최땡땡님이세요. 최땡땡님이 또 등장하죠. 그럼 이 최땡땡님은 어느 분이신가 보시면 이 물건이잖아요. 69-2번지. 최땡땡님은 군내리 82번지에 사시는 최땡땡님이세요. 46년생. 아까 52년생. 형제 관계이죠. 남자니까 형제. 형제 관계일 것이다. 추측이 되죠. 그러면 이분이 96년도에도 최땡땡님 거기 사신 거예요. 아까 그 근저당에 나온 최땡땡님은 읍내에 사셨고 형제분들이 이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추측인데 최땡땡님이 집을 졌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황땡땡님의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주소지는 또 그쪽으로 돼 있었어요. 진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확한 거는 최땡땡님 집안은 거기 계속 살았어요. 이것은 제가 임장하면서 다 이제 알게 됐는데 계속 거기 살고 가족들도 거기 오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역시 전복, 양식 뭐 이런 거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왜 이게 먼저 있었고 61년이고 이게 95년도인가 지어졌거든요. 새로 침범하게 된 경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엄연히 이 집을 졌을 때는 황땡땡님 소유였거든요. 근데 여기 사시는 분이 이 집을 짓게 되는데 침범을 다 그냥 했어요.
모르고 했는지 한 걸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서류상에는 황땡땡님이 소유자인데 의식 속에는 최땡땡님이 여기 집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자, 그 다음은 또 살펴봐야 될 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그 하자가 있는 거를 고치는 부분은 건축법적인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적인 걸로 접근해야 되지만 그 부분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권리관계예요. 민법적인 권리관계를 잘 보고 이해관계를 풀어야지만 이 물건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 토지를 봐볼게요. 군내리 80-1번지예요. 여기 어디냐면 바로 여기 침범한 이 토지예요. 이 토지의 소유자는 조땡땡님이세요. 이분은 여기 사시다가 여기로 옮기시고 여기 살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여기 소유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 장군 멍군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내 땅 침범했으니 장군 했는데 조땡땡님 또 침범했으니까 멍군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침범한 부동산과 관련 없어 이렇게 나오면 멍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네. 법이라는 것은 사람 간의 이해관계, 협의가 먼저 되면 법은 필요 없어요. 그게 안 될 경우는 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끝으로 결국 법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면 법리적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는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졸립지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바다가 보이는 가치 있는 물건이에요. 이런 얘기를 다 그러니까 읽어야죠. 이런 거 다 보이고 했을 때 그래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의 비용 가지고 내가 들어간다. 용기 있게 들어간다. 그럼 들어가시는 거예요. 해결해서 정상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게 어렵다. 내가 품을 수 없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접근하시면 안 되죠. 예, 피똥싸죠. 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거 혹시 이게 법정지사권이 성립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는 않아요. 소유권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법률 제 3562호에 의거해서 등기를 하게 됐어요. 이 법률이 뭐냐면 조상 땅 찾기. 그러니까 조상님의 땅이 있는데 정리가 안 되는데 찾아내서 이 땅은 내가 가져야 돼. 내가 소유권을 주장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해서 받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의 라인은 틀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침범한 이 땅 있죠. 이 땅도 이쪽에 오땡땡님이신데 이쪽과 이쪽과 완전히 다른 집안. 제가 봐선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침범한 쪽은 성립이 안 된다. 물론 이 집도 이 토지에 성립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최땡땡님이 소유자였지만 실제적으로 서류상은 황땡땡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소유자가 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1948년도에 항공사진인데 참고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보호수예요. 마을에 간 공사하는 데가 여기쯤 되겠죠. 그리고 경치 좋은 집이 여기 집 보이네요. 네, 집이 여기 형태가 보이네요. 있었고 여기로 올라오죠. 올라와서 여기로 꺾어지죠. 가다 보면 길이 있잖아요. 길이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길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물건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근데 61년도에 여기다 졌어요. 그럼 처음에는 어디 있었냐? 보이시죠? 여기? 여기. 제대로 원래 토지에 건물이 있었네. 이때는 아마 초가집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48년이니까 뭐 전쟁이 났던 태풍에 의해서 이게 초가집이니까 건물을 다시 짓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법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요. 여기 집 없고 집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집을 지면 이 앞마당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퇴해서 졌는데 이때 다 아는 사이니까 이 당시에는 형님 저 그냥 형님 땅에 좀 이렇게 좀 지켜 저 이런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여기는 읍소재제예요.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의 잣대가 적용이 되는 곳인데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폭이 4m 안 나오거든요. 여기 2m 이상 붙었지만 3m는 폭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어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보시라고 안내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출구 전략 1번. 이대로 그냥 사용한다. 이 앞에 거는 이 네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살펴본 겁니다. 자, 이대로 그냥 사용한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문제가 짚어볼 수밖에 없어요. 성립한다, 성립 안 한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법정지상권은 첫 번째 조건이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같았나요? 같지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 보려면 폐쇄 등기까지 다 봐야 돼요. 한자까지. 근데 이 아까 조상 땅 찾기나 이렇게 맥락을 봤을 때는 같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있죠. 법정지상권은 민법적인 법률로 따지기 전에 사람 간의 협의가 되면 또 되잖아요. 새로운 그 차지권, 임차권 빌리는 거나 새로운 지상권, 그러니까 약정 지상권이 계약이 되거나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들어가시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안 된다면 토지 소유자가 지료 아무리 많이 줘도 나 필요 없고 나 관심 없어. 그냥 방패 건물 철거시켜. 그럼 이 건물은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철거해야 돼요. 철거. 무조건 100% 철거입니다. 단 하나가 있죠. 점유취득 시효 주장을 하면 됩니다. 20년 이상 이게 점유했네요. 20년 이상. 누가? 전 소유자가. 낙찰받고 가는 여러분은 20년 이상 점유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관건은 이 두 명의 소유자와 협상이 관건이에요. 그쵸? 여기 토지와 여기 소유자. 지료를 내며 퉁치자라고 했을 때 소유자가 과연 원할까? 원치 않는다면. 제가 봐서는 말 못하게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 근데 이번 기회에 잘 됐잖아요. 이번 기회에 딱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들어가려면 여기에 모든 거를 등기를 다 띄워보셔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근데 친인척 관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 이렇게 이 두 분, 주택은 이 두 분 간에 토지는 여기와의 관계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넓게 보면 마을 전체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막걸리 사가지고 가고 뭐 선물 사가지고 가고 이장님 뵙고 해도 뭐 그거에 뭐 매끄럽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돈 문제에서 권리 문제에서는 벽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입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접근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협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료 부분과 이게 원치 않는다면 저희가 철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철거 소송하고 명도 소송 해서 이렇게 명도가 진행돼 버리면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의 운명은 철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여기다 새로 짓는다 그래도 멸시를 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운명의 건물이다. 예, 그리고 제 예측에는 이게 지료나 이런 게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더 파보시면 그 답을 얻게 되실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침범한 주변 토지를 매입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자치법규 조례에 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분할 제한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토지 용도 지역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토지를 자르면 이게 국토의 토지가 손상이 된다고 해서 막아놨거든요. 여긴 도시 지역에 주상 공록 중에 녹지 지역입니다. 녹지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지 분할돼요. 이거 적은 거 분할이 안 돼요. 이 면적이 약 60.6평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토지가 약 60평이에요. 그 많은 토지를 다시 사야 돼요. 그럼 보세요. 자, 이걸 봐볼게요. 이 토지.
이 토지죠, 이 토지. 이 토지가 아마 제 생각에 이렇게 생긴 걸로 기억되는데, 그리고 여기가 저희 토지가 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거를 60평 이상 사야 되는데, 예, 앞마당이 날라가거든요. 이거 팔겠어요? 저 같으면 안 팔아요. 예. 그럼 뭐예요? 분할을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 팔아야 되고. 저 같으면 안 팔아요. 이게 불가능하다. 60평을 이렇게 잘라서 이거 팔라? 앞마당이 없는데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가능하냐? 여기 가능해요. 여기는 60평을 만약에 가능하다면 팔 수 있겠죠. 그러면 새로 질 때 얘기가 틀려지죠. 이렇게. 와, 이건 더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능력이 되면 접근하시는 거예요. 예. 이분의 상황, 이분이 연세가 거의 90 가까이 되셨거든요. 예, 여기가 주소지가 있는데 지금 생존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입찰 전에 만나보세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거 팔겠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더 넓게 쓸 수 있죠. 아니면 그냥 입찰을 이거 포기하고 이걸 여기를 다 판다 그러면 좋은 가격에 그럼 이거 사면 되잖아요. 예, 그런 방법도 있으니 일단 가서 임장 가서 무조건 만나라. 저는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예.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고요. 그럼 딱 하나의 방법은 이게 있어요.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범한 곳에 토지주가 있죠. 거기 그만큼 침범한 만큼만 나한테 지분을 좀 달라.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지분만큼. 안 해주죠. 왜? 만약에 건축하려면 여기 승낙 받아야 되거든요. 에이, 이거 복잡해지잖아요. 절대 안 해줍니다. 예. 그래서 결국 2번도 거의 불가능하고 이거를 사거나 뭐 능력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이 안 되면 3번도 안 되죠. 우리 거는 60제곱인데 통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약 49점 몇인가 분할이 안 되잖아요. 통째로 팔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거 사시려는 이유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만큼의 시세면 이만큼까지 떨어진 거 사서 시세보다 싸게 팔고 요만큼 차익 먹고 빠져나가는데 우린 그러려고 사는 게 아니 만약에 그럴 분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전략 쓰면 되지만 이거를 뭐 여유롭게 와서 좀 지내고 실거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팔아야 되는 운명이잖아요. 세금 내면서. 예, 그래서 3번도 말이 안 된다. 뭐 투자자나 아니면 뭐 얼마간만 사용하고 팔 생각이 있다 그러면 또 얘기는 틀려지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가 있습니다. 건물을 멸시시키고 내 토지 위에 반듯하게 다시 짓는다. 이게 사실 제일 마음 편하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지역의 읍소재지 이 도로 잣대가 있는데 이거는 건축물이 있다는 거 가지고 밀고 나가면 돼요. 3m 폭은 안 되니까. 그래서 잘 공무원을 설득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단 앞집에 침범한 토지와의 관계가 남아있음. 예, 남아있죠. 이때 갑이 될 수 있지만 쌈딱이 될 거냐고 말씀드리는 건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죠. 우리가 요거를 낙찰 받고, 협상이 잘 안 되면 결국 철거될 운명이니까 철거하고 그냥 여기다 그냥 새로 짓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침범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건물을 지는데 이만큼을 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과의 관계가 남아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갑이죠. 우리가 우리 땅을 침범했고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요. 이분은 치명적이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전략을 쓰면서 뭐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거나 한 번 더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서 갈 것인가. 이걸 뭐 좋아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숙제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출구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제가 봐서는 4번이에요. 4번. 그래도 그러니까 낙찰을 받을 거라면
또는 1번을 협상 능력이 있으면 해도 좋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건물은 결국 철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의 건물이에요. 협상을 아무리 잘해도. 그리고 법정 지정권이 안 돼도 최악의 경우로 갔을 때 소송 재판하고 소송하고 명도할 때 버티고 가도 제가 봐서는 한 2년? 많이 가야 3년? 이 건물을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출구할 수도 있어요. 2, 3년의 건물 효용 가치만 계산해서 넣고 낙찰받고 밀어버리고 새로 짓고 뭐 그렇게 가실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운명적으로 철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있게 들어가더라도 건축할 계산까지,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토지만 보고 가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이 낙찰을 받는다면.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땅은 누가 낙찰을 받아야 되냐? 바로 앞집이 낙찰을 받거나 현재 거주하는 최땡땡님, 최땡땡님은 이해관계가 형성돼 있고 어느 정도, 그리고 애초에 의식 속에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살아오셨고, 예, 근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들은 정보에 의하면, 예, 그러니까 이분이 앞집이 받는 게 가장 좋은 게,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거는, 물론 새롭게 들어가서 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많이 되게 좋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낙찰 받으면 실제적으로 토지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2층에서는 그냥 나갈 수 있거든요. 이 담을 허물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3층을 갖지 않나. 3층 건물이 된다고 봐야죠. 여기 식당으로 돼 있는데 어쨌거나 이분이 낙찰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어디 사냐? 이 화면상 근처에 아주 가까이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찰을 하실 거면 그 관계를 다 파악하시고, 왜냐하면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공법적인 해결도 필요하지만 권리 관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권리 관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현재 황땡땡님이 이분 어디 거주하시냐? 가까이 계세요. 여기. 그러니까 사시는지 모르지만 주소지는 여기에 계신다. 다 만나보시고 가시는 게,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나 이분을, 그러니까 주변에서 만나면 답은 알겠지만 제가 봐서는 자세한 내막은 모를 수 있어요. 이분도 자식이기 때문에 잘 모를 것 같고, 이분은 당사자니까 알겠죠. 이게 어떤 관계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긴 최땡땡님이 계속 사시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시고 가야 여기 거주하시는 분, 소유자분, 주변에 사시는 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시는 분 다 평온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게 만약에 권리상 또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해결이 잘 돼서 정상화된다면 아주 괜찮겠죠. 그쵸? 그리고 요 토지랑 또 잘 이렇게 꾸미시면, 예, 여기 계시는 분보다 더 멋지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드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